자, 24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다 역사인식. 가는 이게 뭐야? 랑케류의 무슨 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죠.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 그랬잖아. 원래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대로 보면 된다. 마지막 핵심 문장이죠. 단지 그것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역사가의 이 주관은 해석은 버려라. 반면에 나는 크로치라든가 콜링우드 같은 사람들이죠. 역사가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현재의 요구 및 현재의 상황이며 사건은 단지 그 속에서 메아리칠 뿐이다. 무슨 말이야? 현재 역사가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다는 뭐에게 이해칙하잖아요, 그죠? 양자를 절충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뭐가 좀 더 중요하다? 역사가의 해석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가는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가치 중립 맞죠? 실증주의. 나는 주관적 관점 상대주의. 반면에 다는 객관적 사실의 파악과 그리고 역사가 해석 모두를 중시하고 있다. 맞죠? 4번이 뭐가 틀린지 알겠죠? 상대주의와 실증주의가 바뀌었죠. 정답은 4번. 소영 맞았어요? 야, 이거는 국어에도 나올 수 있어. 비문학 독해. 이거 국어 비문학 독해 문제입니다. 내가 왜 물어본지 알겠죠? 지난번에도 이 문제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맞았겠지 해서 물어본 건데 또 틀리시면 1번부터 닭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네. 꼬꼬댁하고 날아갔어요. 2번 맞았죠? 가나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신라는 국경 수비를 위해 변경지대 군진을 설치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낸 것도 있지만 이 사료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평산에 둔 폐강진, 평산은 황해도에 있습니다. 폐강진을 비롯하여 해안의 요지에 설치된 청해진, 청해진 어디 있어? 완도에 있죠. 그 다음에 당성진, 이건 경기도 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혈구진, 알아야 됩니다. 혈구진은 어디냐? 어디 있어요? 강화도에 있습니다. 혈구진, 강화도 혈구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청해진 정도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해진하고 혈구진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청해진하고 혈구진은 외우셔야 됩니다. 청해진은 완도, 혈구진은 강화도. 그리고 왜 삼척에 북진 설치하기도 했다라고 했던 것도 여러 번 우리 문제에서 다루었어요. 한편 말단 행정단인 촌을 지배하기 위해 촌주를 두어 행정심을 담당하게 하였고 촌주에는 군 전체 업무를 바탕으로 서 있는 외진촌주와 규모가 작은 지역을 하자는 차촌주가 있다. 외진촌주는 5두품, 차촌주는 4두표에 나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8등급 사천에서 11등급 나름에 이르는 관등이 주어졌다. 이런 것들도 7급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가를 설치한 왕은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즉위한 뇌물개이다. 폐강진은 선덕왕이 설치하거든요. 선덕왕 누구야? 김양상씨죠. 그 김양상씨는 누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죠? 누구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건 아니고요.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는 와중에 김지정도 죽이고 이 와중에 해고왕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신라 하대를 시작한 왕입니다. 매물개, 그때부터 뭐야? 하대의 시작이잖아. 나를 설치한 왕은 누구야? 청해진이 누구야? 흥덕왕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개칭했다. 중요하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뭐 알아야 됩니까? 흥덕왕. 사치 금지령. 그죠? 사치 금지령. 또 됐어요.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가 설치된 곳에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했다. 아, 이 뒤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다 혈구지는 강화도인데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강화도가 아니에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어디서 했었어요? 평양, 대동강. 정확히 말하면 대동강. 이때 평양 감사가 누구였어? 박규수.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1866년에 있었죠. 이그룹 실로 1871년에 이제 신미양요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뭐다? 대동강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대동강이다. 외우셔야 되고요. 신라하대 군진 세력과 촌주 세력은 성주나 장군을 칭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이 되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호조. 호조. 정답은 3번. 3번. 아래 각 석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가가 이거 올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20년 만에 복원됐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익산, 미륵사지, 석탑. 누가 만든 거? 백제, 무왕.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유명한 뭐야? 석가탑과 나란히 있는 뭐? 다부탑, 불국사. 다는 이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하대, 선종, 승탑을 대표하는 거죠. 팔각 원당형. 가, 목탑 양식을 모방한 석탑으로 이 탑이 소재하는 지역은 1970년대 초반 수출 자유지역. 어디야? 익산. 이건 이제 절묘하게 현대사 문제와 콜라보해서 낸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보자고요. 나 여기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8세기에 만들어진 불경으로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 셈을 뭐가 틀렸어? 이건 석가탑에서 나왔지. 다부탑 석가탑 구별 못하면 안 되지. 나 3층 석탑의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새겨 장식성이 강하다. 요건 뭐야? 신라하대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 3번 문제 3번은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삼층 석탑인 거 맞아요. 통일 후에는 주로 뭐 한다? 3층 석탑을 만드는데 신라하대가 되면 이제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새겼다. 이게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입니다. 전 여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겨울에 여기를 갔다가 눈밭에서 여기를 운전해서 갔었어요. 차가 미끄러져서 제 차 앞에 이렇게 찍 긁힌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거든. 차 밑에. 그게 얘 보러 갔다가 남은 상처여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필 눈 오는데 이걸 뭘 볼 거라고 갔다니까.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탑입니다. 이 양식을 계승한 대표적인 예로 홍법국사 실상탑을 들 수 있다. 자, 이 양식이 뭐야? 팔과원당형인데 고려시대 팔과원당형을 대표하는 탑은 뭐라 그랬어? 4번이 올바로 되려면 이게 뭐야?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홍법국사 실상탑은 얘가 돌아버린다 그랬잖아. 실성했다 이렇게 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구 동그랗게 생겼고, 그리고 지광국사 현묘탑은 얘가 묘하게 생겨서 어떻게 한다? 네모나타라고 했던 경나죠. 그죠? 예. 요거는 팔과원당형이 아니라 했잖아. 특이한 형태고, 팔과원당형을 계승한 고려시대는 바로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다. 몇 번 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게 이렇게 더 잘 외워질 수 있어요. 4번 갑니다. 3번 정답 1번이고 4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대조인이 698년 길림성 도나시 동모산 길석에서 맞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번에 이제 무슨 산성이 남아있다고요? 성산자 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성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국호를 진이라고 했고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2대 무왕대리로 발을 개칭했다. 아니죠. 언제? 713년. 언제? 719년까지가 698년부터 719년까지가 고왕이잖아. 그지? 대종이잖아. 713년에 당나라가 발해 군왕이 봉했고 기억나잖아. 713년에 발해 군왕이라고 봉했고 그래서 이때 뭐야? 발해가 된 거지. 그리고 762년에 뭐야? 이제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발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발해 국왕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요거 이게 무슨 왕 때야? 요거는 이제 고왕 때고 요거 무슨 왕 때고 문왕 때고 이런 거 꼭 좀 외워둬야 된다 그랬어요. 문왕 때 당나라부터 발해 군왕에서 발해 국왕으로 인정받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무왕 때 장문효가 당의 싼뚱반도를 공격하였고 이건 맞죠? 732년 맞아요. 그랬는데 요동을 확보했다. 아니지. 요동 확보는 언제야?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하고 요동으로까지 진출했다. 누구야? 선왕. 야, 남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최대 영토 누구야? 선왕. 5경, 15부, 62주 지방제도 완성 누구야? 선왕. 대동성국 선왕.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 선왕. 몇 번을 해야 돼? 무왕 때 장문효가 당의 산뚱반도를 공격. 여기까지만 맞다니까. 하지만 요동적으로 진출한 건 선왕이다. 선왕.
일본과는 서경 압록부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왕이었다. 아니 일본 갈 때 서경으로 가면 어떻게 해? 어디로 가야 돼? 동경 용원부고요. 서경 압록부를 지나서 가는 건 뭐라고요? 당나라 갈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갈 때는 어때요? 남경 지나서 신라로 가는 길 뭐가 있어? 신라도가 있지. 예. 그래서 발에는 5가지 길이 있다 그랬잖아. 영주도, 조공도, 거란도,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와 신라도 이렇게 5개 있다 그랬어요. 4번까지밖에 안 풀었는데 소희도 닭이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주 멀리 날아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를 한번 믿어보자고. 자, 오빠 아직 살아있죠? 예, 날고 있어요. 예, 살아있어. 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고려시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괄호에서 대부경 왕희걸, 우산왕중 유백인, 예문왕중 최복규, 원외랑 이응년 등이 서경 분사에서 토지를 겸병하여, 겸병은 둘 이상의 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 한마디로 토지를 빼앗는 거거든요. 재물을 모으고 있음을 탄핵하고 그들을 관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제의를 쫓았다. 이제의를 쫓았다. 뭔 소리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관리들이 부정비리. 이거를 비판하는 것. 누가 하는 거야? 어사대지. 지금 봐봐. 예부. 예조가 아니고 예부잖아. 또 서경분사 이런 단어 나왔잖아. 그럼 이게 무슨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려시대라는 걸 알 수 있지. 고려시대 관리 감찰하는 건 뭐? 어사대. 자, 그러면 발에 중대성이야 중정대야? 중정대지. 야, 중대성은 성으로 끝났잖아. 중서성과 같은 기능을 했잖아. 3성 중에 하나잖아요.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권, 그지? 서경, 간쟁, 봉박권, 차례 나오네. 고려의 모든 관료들에게 서경권 행사했다. 맞죠? 또 모든, 그러니까 저는 객관식 문제 풀 때 모든 들어가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배웠습니다. 그거는 유비들이 하는 짓이고 진짜 짚을 모를 때 하는 짓이고, 고려시대는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이고 조선시대는 오품 이하, 그러니까 대부는 아니고 랑 이하는 서경 대상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1, 2, 3, 4 합하면 서경 대상이 아니고 5, 6, 7, 8, 9가 서경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을 불렸다. 그래서 서경, 간쟁, 봉박권이 있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1번입니다. 1번. 요건 발의 뭐다? 중정대. 신라는 사정부, 조선시대는 사헌부, 오늘날은 감사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6번 갑니다.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은 매향이 뭐라 했어? 향나무를 땅에 묻는 걸 매향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받고 향임이나 군임, 면임에 임명하는 자가 하면 미안 이거 매향 그 매향이 아니야. 향나무를 땅에 묻는 건 매향은 뭐야? 향도할 때 매향이고 이때 말하는 매향은 뭐야? 매매한다. 세일하는 거야. 그럼 이때 말하는 향은 뭐야? 봐봐. 향임, 군임. 그럼 뭐야? 향직을 매매하는 걸 매향이라고 하는 거야. 사립을 벗고 향안이나 교환 올려준다. 여기에 응하는 자는 모두 국가의 양정이다. 이때 한 사람이 내는 액수가 많게는 100량 넘고 수십 량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 그렇게 모은 돈을 가득 싣고 돌아가도 사람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군정이 모자라게 되어 군정을 채우는 걱정이 있게 되며 요액이 고르지 않고 한쪽이 고통받을 자에 탄식이 된다. 피해가 평민에 미친 어려움이 날로 돼. 무슨 말이야? 양반으로 신분 상승해버리면 뭐 한다고요? 군포를 안 내는 거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농민들이라도 그것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수령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야? 일단 시기적으로 언제야? 조선 후기. 뭐라고? 향촌 질서의 변화에서. 변화라는 얘기는 그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이건 뭐라 그랬어? 중앙 권력이 아니라 무슨 권력이에요? 향이니까 무슨 권력? 지방 권력인데, 자, 지방 권력에서 가장 핵심이 누가 있다 그래서 수령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령과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 이게 뭐라고요? 유, 향, 소. 유향소는 그 동네 양반 사족들의 조직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향리를 뭐 한다 그랬어? 규찰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풍속교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수령이 조선 후기가 되면 누구랑 손잡는다고요? 분홍층. 분홍층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향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뭐야?
요호, 부민이라고도 한다 그랬어. 얘네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신분을 상승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사실 요건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뀐 상태야? 유향소 이름이 뭐야? 1603년 경제소가 혁파된 다음에 향청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향청에 모여서 회의하는 게 향회고, 참여하려면 뭐야? 향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 향안에 이름을 올려준다고요. 누가? 수령이. 누구를? 분홍을. 그래서 어때요? 향회를 장악해서 좌수라든가 별감자 이걸 누가 차지하게 한다? 이 분홍층이 차지하게 되면 얘는 뭐야? 완전히 양반을 인정받는 거고,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군역의 의미에서 벗어난다. 양반을 완전히 인정받아버린다.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는 농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 조선 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극에 달했던 게 19세기쯤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번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강화돼 약화되지. 이 유향소 향청 여기에 양반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족이라고 하죠. 또 하나 향회의 성격이 바뀐다 그랬죠. 향회의 성격이 원래 뭐야? 그 지역 양반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서 뭐로 바뀐다? 수령이 새로운 세금, 부세를 거둘 때 자문기구로 바뀐다, 변질된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익혀두시고, 양반들은 농민들을 군현 단위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양반들이 세력이 커야 뭐야? 군현 단위, 뭐야? 향 단위로 지배하는 거고, 이제는 양반들이 힘이 약해졌으니까 군현 단위 지배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향약이 아니라 뭐야? 동 단위 뭐야? 동약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 군현 단위 지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담이 농민들에게 집중되어 고통을 받았다. 당연하죠. 일부 농민들은 합법적으로 군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한 번만 더 하면 중앙정부가 있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팔도로 이렇게 자른 거잖아. 그리고 그 도 하나에도 어떻게 한다? 부, 목, 군, 현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 이게 부, 목, 군, 현 요렇게 있는 게 뭐라고요? 요 단위 이게 뭐야? 향 단위고, 그거 말고 요 밑에 뭐 있다 그랬어? 면, 리, 통 이렇게 또 작게 있잖아. 요게 뭐라고요? 촌 단위 또는 뭐야? 그래서 요 하얀색 분필 요 사이즈가 요 정도 그래도 사이즈가 되는 요런 것들을 뭐라고요? 향. 그래서 향 단위의 자치 규약을 뭐야? 향약이라고 한다 그랬고, 반면에 사이즈가 훨씬 더 작은 건 노란색 조그만 거 요건 뭐라고요? 촌이라고 그랬잖아. 촌을 다른 말로 뭐야? 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촌 단위, 동 단위의 규약을 뭐라고요? 동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원래는 뭘로 출발했는데? 향약으로 출발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사족들의 힘이 어때요? 예전보다 강해지 약해지니까 어떻게 한다? 향 단위를 전체를 지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지가 살고 있는 동네만이라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야? 동약.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양반들은 농민들을 군현 단위로 지배하기가 어렵다. 군현 단위로 지배하기가 어렵다. 뭐라고요? 향 단위의 지배가 어려우니까 뭐 한다? 촌 단위로라도 지가 살고 있는 동네라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흩어져 살면 어때요? 불리하니까 지들끼리 집중해서 모여서 사는 거지. 집성촌. 같은 성질끼리 모여서 한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집성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절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기역은 무슨 왕이야? 기역 왕이 누굴 것 같아요? 오 역시 훌륭합니다. 우리 오빠 인종입니다. 인종이야. 니은은 뭐야? 니은은 잘 알겠죠. 뭐야? 상정, 고금, 예문 맞나? 기역 왕 때 와서 비로소 최, 윤, 의 등이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금의 서로 다른 예물을 모아서 옛과 지금의 서로 다른 예물을 모아서 참작, 절충하여 50권을 만들고 상정 예문이라고 했다. 이 책이 여러 해 지났으므로 책장이 없어지고 글자가 떨어져 나가 상부하기 어려웠는데 한 책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자가 뭐야 이제 금소갈자라는 얘기잖아. 28번을 인출하여 여러 기관에 나누어 보내 간수하게 했다. 누가? 얘기했잖아. 강화도로 도망을 치는데 예관이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이걸 가져오지 못했다 그랬잖아. 강화도 안에서 이제 40년 있었기 때문에 각종 국가 의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최후가 가져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후 걸 기본으로 해서 28본을 금속활조를 찍어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상정, 고금, 예문이야. 그럼 요거 찍어내는 시점은 언제야? 강화천도시기야. 1234년부터 1241년 어느 시기인데 그냥 우리 외우기 좋도록 1, 2, 3, 4, 1, 2, 3, 4로 외우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역.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은 사람은 누구야? 예종이잖아.
니은 경사육학을 정비하고 지방의 주현에 향학을 증설하여 유교교육을 확산하였다. 외우셔야 됩니다. 경사육학을 정비한다. 그래서 국자학, 태학, 사문학, 그 다음에 율서사나 이걸 합해서 뭐야? 경사육학 정비했고 지방의 주현에 향학을 증설하여 유교교육을 확산하였다. 향학, 향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인종이 아주 중요한 업적입니다. 인종하면 물론 출제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묘청의 서경천돈 이게 가장 출제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인종의 또 다른 업적으로서 경사육학 정비라든가 향학 증설, 유교교육 확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니은 불교 경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교 의례서입니다. 4번 니은 대각국사 의찬이 간행을 주도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왜? 의찬은 이미 죽었어.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갑니다. 밑줄 친 내용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그랬어. 자, 옳은 거.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으로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인 평양의 수덕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을 이루고 있어 대업을 많은 곳이니 사중 마다 순수하여 백일을 머물러 태평 이루게 하려. 자, 그럼 이건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료는 뭐야 도대체? 훈요십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평양은 수덕이 순조로워. 한마디로 뭐야? 명당이다. 그러니까 100일 이상 머물러라. 무슨 썰? 풍수 지리설. 미래의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 자, 도참사상 설명해놨잖아. 미래의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사상을 도참사상이라고 해요. 결부되었다. 풍수지리설. 맞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어? 여러 신에게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한다. 아, 풍수지리설이 무슨 신에게 번영을 기원하는 거야? 이건 뭐야? 도교야. 불로장생 현세구복. 무조건 뭐야? 도교. 산천숭배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귀족사회를 주기 환영하다. 이것도 뭐야? 도교지. 특히 삼국시대 도교가 그랬어. 여러 번 얘기하는데 풍수지리설이 시험에 나오면 오답은 뭐라고요? 도교입니다. 도교가 정답으로 나오면 오답은 풍수지리설이 가능성이 많고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개념할 때부터. 9번 갑니다.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김효원이 알성과거의 장원을 합격하여 2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얘기했잖아요. 2조 전랑은 과거 장원 급제해야지 이제 거의 장원 급제자가 2조 전랑 가는 겁니다. 그가 윤원형의 윤원형이 누구야? 대윤이야 소윤이야? 소윤! 대윤은 누구야? 윤임이잖아. 누구의 외삼촌? 인종의 외삼촌. 인종의 외삼촌은 누구야? 윤임, 대윤이고 얘는 누구라고요? 명종의 외삼촌.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 뭐야? 명종의 외삼촌 소윤이야. 결국 승리한 사람이 윤원형이잖아. 윤원형이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이게 왜라고요? 외척의 문객이었다는 거지. 외척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잠자고 이랬다는 거지. 이후에 심의겸 동시 심춘겸이 정원급제에 전랑으로 청구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또 반대했다. 이때 양편 친지들이 서로 갖기 전에 있으면 서로 배척하였다. 자, 가는 알성과거는 국왕이 문묘에 가서 제례를 올릴 때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문과와 무과만 있다. 잡관 없어. 맞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나는 통청권, 자대권, 낭청권을 행사했다. 당연하죠. 이조전랑의 특권이죠. 다는 명종을 해치려 했다는 이유로 윤임 세력을 을사사화에서 숙청하였다. 소윤이 윤임을 대윤을 죽이는 거 맞죠? 전 임금의 외삼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그랬어. 죄목은 반역죄밖에 없다 그랬어. 라는 주례를 국가통치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 앞에서 한번 했던 거잖아. 주례는 누구라고? 정도전이라든가 권근 같은 관학파계열이 중요시했던 게 주례고 살인들은 뭘 중시한다? 주자, 가례를 중시한다라고 했잖아.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이조직 옳은 거. 고래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형에게 불경하는 자, 친족 간에 불복하는 자, 인척 간에 불화하는 자, 남에게 신의가 없거나 남을 구휼해주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조직에서 징계를 논할 수 있다. 아전으로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 자가 있으면 이 조직에서 징계를 논할 수 있다. 힌트가 뭡니까? 자, 아전 이전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그 지역의 풍속을 교화하는 거잖아. 근데 아전이 누구야? 향리잖아. 향리마저도 뭐 할 수 있다? 규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누가 하는 거야? 유향소가 하는 거라고. 유향소가.
향약에는 향리를 규찰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풍속교화 그다음 치안 유지 이런 건 향약에 있지만 또 하나 이게 향약이 아니라는 건 뭘 보면 또 알 수 있어.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은 성종 때 반포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 향약은 어때? 만들어지기 전이지. 그럼 뭐겠어 이게? 유향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게 뭐다? 유향소다. 촌락민들의 자생적인 생활 문화 조직은 두레라든가 계라든가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서울과 지방의 연락 사이를 담당하는 건 경제소라고 할 수 있죠. 중앙과 지방 연락 경제소이죠. 풍속 교정, 향리, 규찰. 정답 3번입니다. 이게 유향소의 아주 중요한 임무죠. 전통적인 공동조직의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주입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향약이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 상윤. 향약입니다. 오빠 다 맞았죠 지금까지는? 훌륭합니다. 희망 있어. 자 11번 갑니다. 예. 막 닭털 뽑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예.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강희안은 원예 서인 양화 소록을 저술하여 다양한 화초 재배 방법을 소개하였다. 강희안은 뭐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림 고사 관수도 형제도 있지. 강희맹도 있지. 강희맹은 뭐라고? 금양 잡록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선 초기 140여 명의 인쇄고에 소속된 최대 인쇄소는 교서관이다. 맞아요. 문종 때 개발된 화차는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개를 설치하고 심지어 불을 붙이는 일종의 로켓포였다. 영화도 있습니다. 신기전. 재밌습니다. 4번 세조 대토지측량기구는 뭐야? 인지의 규형이죠. 혼의와 간의는 세종 때 만들어진 뭐라고요? 천문관측이야. 이게 그야말로 천지차이야. 야 하늘의 별자리 관측하는 게 뭐야? 혼의 간의고 혼의 간이 홍대용은 뭘 만들었어? 혼천 이런 거 만들잖아. 반면에 토지 측량이 뭐라고요? 인지의 또는 뭐야? 규형 그러잖아. 요거는 토지 측량하는 거고요. 천문관측은 혼의 간이. 요건 세종. 요거는 세종 위에 거.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어. 12번. 이것도 앞에서 한번 했던 건데. 기억은 누구야? 편당적이다. 누구야? 숙종. 니은은 누구? 완론 탕평 영조. 디귿은 준론 탕평 정조. 기억 대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공격으로 신임사화가 발생하였다. 자, 소론의 공격으로 소론이 노론을 공격해서 신임사화가 생기고 이건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뭐야? 숙종이 아니야. 이건 언제야? 경종 때지. 표정 보세요. 예. 넌 내가 함정을 파면 얕게 파든 깊게 파든 정말 잘 찾아 들어가시는군요. 야, 1721년 신축년과 1722년 이민년이잖아. 이거 앞에서 신임사화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건 경종대야. 1720년부터 24년까지는 경종이고요. 1724년부터 이제 영조입니다. 니은은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1728년 무신난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탕평철 강화죠. 물론 기본적으로 누구를 중용하지만 노론을 중용하지만 뭐한다? 왕의 탕평 논리에 동조하는 완론 탕평. 왕의 탕평 논리에 동조하는 각 붕당의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탕평을 하는 게 뭐야? 완론 탕평. 노론 탄압이란 말은 영조 사전에는 없다고 보여야 되죠. 그죠? 예.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영조가 잠깐 동안 노론을 멀리할 수 있어. 그건 밀당인 거야. 밀당. 그게 뭐랬어? 정미환국을 통해 가지고 소론에게 온건파들에게 권력을 잠깐 넘겨주긴 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1727년 정미환국에서 노론이 아니라 소론의 권력을 넘겨준 상황, 소론이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소론 온건파가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같은 소론 그리고 남인 강경파들이 반란 일으키게 뭐야? 이인자의 난이었고 그래서 어때요? 쉽게 이제의가 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영조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완론 탕평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누가 죽게 돼요? 사도세자 같아요. 죽게 되잖아. 이모화변 이후에는 이제 노론들의 힘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디귿 정조는 문물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고금 독서 집성을 수입한 거지 편찬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분 이건 이제 속지 않을 겁니다. 디귿은 대, 유준전 설치하고 만석거, 만년제 등의 저수지를 축제했다. 이거 우리 뭐 할 때 했어? 수원 화성할 때.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조선기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5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장시는 지방민의 교육 장소로 보통 5일마다 열렸는데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의 천여개소. 맞죠? 국제무역에서 사적인 무역 후시가 허용되면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동네의 내상이다. 그렇죠? 광산경영은 전문 경영자, 물주는 뭐야?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물주는 뭐랬어? 물주는 자본가. 전문 경영인은 뭐? 덕대, 덩치 크다, 덕대. 그래서 덕대가 상인 자본가에게 상인 자본가에게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고 제굴업자, 노동자들 구해서 광물 채굴을 재량한 것이 일반적이다. 물주 대신 뭐가 들어가? 덕대가 들어가야 돼. 틀렸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민간 수급업자는 대체로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독자적 생산과 이를 직접 판매하는 수급업자도 나타났다. 자, 다시 민간 수급업자는 대체로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민간 수급업자는 대체로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걸 뭐라고?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선대제. 상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 물주,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본과 원료를 수급자에게 대여해주고 그리고 물품을 조달받아서 갖다 파는 거라 그랬잖아. 선대제.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후반쯤 되면 이제 독자적인 생산과 이를 집중하는 뭐야? 독립 자영수공업도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고려전기 연표다. 각 시기에 맞는 거. 다 환구단에서 풍년교환하는 제사를 올렸다. 이건 성종 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종. 이거 기출문제 나온 걸 제가 변형한 겁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직을 세워 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 때 외워야 되죠. 자, 화는 뭐야? 둥그로 한자지. 이건 뭐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고. 사직은 뭐라고요? 토지신과 곡식신이야. 그래서 토지, 곡식, 땅은 네모났잖아. 그래서 천원 지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뭐가 있어요? 좌묘우사. 그래서 사직공원 있잖아. 사직단이 있고 사직공 있고. 근데 이 사직은 저기 지방 가도 부산에 가도 사직구장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부산 사직구장이잖아.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뭐 한다고? 이거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사직단을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직동은 지방에 많이 있는 거야. 여러 군데 있어서 사직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사직을 세워 지신과 오곡신에게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니까 이거 성종 때니까 나아가 맞아요. 속현에 감무파이 된 건 예감이라고 여러분이 했고 예종이니까 문숙예인이잖아. 우리 안문숙 언니는 예술가 문숙예인이니까 라지라. 그 다음에 탐나의 왕조, 여진의 추장, 형리와 공장 등에게 무산계. 자, 중앙의 문신과 무신에게는 뭐? 문산계를. 지방 지배세에게 뭐라고요? 무산계. 이거 누구의 업적이야? 성종이지. 성종이 한 거잖아. 문산계와 무산계 지급한 거. 성종이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나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3번과 4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정말 바보 되는 겁니다. 3번과 4번을 정답 고르면 바보 되는 겁니다. 너님입니까? 몰라도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틀려도 1번과 2번 중에서 틀리면요. 다음에는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3번과 4번 중에서 틀려버리면요. 이런 문제 내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환구단 세웠다, 사직 세웠다. 이거 전부 다 누구라고요? 성종.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밑줄 기니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866년 10월 제너럴 셔먼호 사건. 통상용어다 소각. 어디라고 이건? 대동강. 성남 강화 군민들에게 소각된 게 아니라 성남 평양 군민들에게서 소각됐죠. 니은 문화재. 이게 뭐야? 외규장각 의궤죠. 의궤는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그랬어요. 또 물어볼까? 16개 한번 해볼까? 이제 안 물어볼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디귿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것은 미국인 젠킨스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거 맞아요. 돈은 미국 놈이 내고 행동대장 돌격대장이 오페레트. 그 다음에 오페레트는 독일 사람이라고. 광성보 광성진. 로저스가 이끄는 미군은 광성보를 점거하고 숫자 깃발을 약탈해 갖고 이걸 이제 2007년에 이제 유홍준 선생이 문화재 청장할 때 우리가 어때요? 돌려받았죠. 로저스입니다. 로즈는 누구야? 프랑스. 로즈. 누구는? 로저스. 예. 왠지 느낌상 프랑스는 어때요? 왠지 막 예쁠 것 같지 않니? 향수 좋아하고 장미 좋아하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미국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미국은 로저스 막. 로저스 왠지 막 수염 많이 나고 막 싸움 잘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옛날에 그 컨트리 가수 중에 케니 로저스인가? 그런 사람 있었는데 모셔도 됩니다. 예. 로저스는 왠지 상남자 이미지 미국, 로즈는 굉장히 귀여운 겸 예쁜 이미지 프랑스. 이렇게 라도 외우세요. 어쩔 거야. 16번. 근대에 설립된 학교들을 설립된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한성중학교. 한성중학교 1900년입니다. 한성중학교 왜 1900년이 나온다고 내가 설명했었는데 한번. 을미개혁으로 뭐가 생겨? 소학교가 생기지. 1895년이지. 소학교가 6년이지. 그럼 얘들이 졸업하면 어때? 그 다음 어디 가야 돼? 중학교를 가야 되지. 이 무렵에 중학교가 생겨줘야 이제 애들이 상급학교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성중학교, 이게 오늘날 경기중고등학교의 뿌리가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원산학사, 이건 중요하죠. 1883년 원산학사. 외국어 강습소 동문학도 1883년생입니다. 원산학사는 공립이다 사립이다? 사립이다.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경고는 공립으로 최초의 근대학교에서 1886년부터 1894년 폐교될 때까지 존재했다. 좌원과 우원, 헐버트, 길모, 벙커. 영어 몰입교육했다고 그랬어. 서전서숙은 이상설이지. 1906년 서전서숙. 이게 이제 1년 만에 문 닫고 이걸 계승했던 게 무슨 학교? 명동학교. 어디야? 위치가 간도. 그 명동학교, 윤동주가 명동학교 나왔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동주라는 영화 보면 거기 간도, 거지 지역이 나오고 북한 사투리 쓰고 있잖아. 동주도 안 봤어? 세상에. 엔드게임은 봤어? 어벤져스. 잘했어, 잘했어. 최근에 남친을 안 만났다는 뜻이구나. 잘했어. 시험 끝나고 봐야지. 오산학교, 무슨 뭐? 신민회지, 신민회. 1907년. 어디? 정주. 평양에는 무슨 학교? 대성학교. 그다음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배제학당. 1885년. 이화는 스크랜턴이 1886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일 먼저 뭐야? 니은. 그 다음에 니은, 비읍, 디귿, 기역, 리을, 미음. 그래서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7번. 다음 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기역봅니다. 근대법에 입각해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문제 풀 때 애국심을 풀면 안 된다 그랬지. 일본 놈들이 한 거니까 무조건 부정적일 거야.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요? 배타적인 토지 무슨권 인정해 준 거야? 소유권 인정해 준 거지. 땅은 하나가 있는데 지주는 무슨권 있고 소유권 있고 농민들은 무슨권 있고 경제권 있고 그러면 땅은 하나인데 권리가 두 개가 있으면 어때요? 배타적인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건 근대적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한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다 그랬어. 그래서 근대법에 입각해 지주 중심의, 지주 중심이지. 소장용 중심이 아니라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한 거 맞다니까 외우셔야 돼. 니은 산미증식개혁은 한국인 지주도 이에 편승하여 토지를 크게 늘려갈 수 있었지. 한국인 지주도 성장합니다. 이때는 왜? 이때는 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빼앗아 가는 거라 그랬어. 어쨌거나 사가는 거라 그랬어. 사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산량보다 뭐가 더 많았다? 수탈량이 더 많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산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았다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 이래서 가치를 제외하고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더 많았다. 이출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디귿. 일본을 떠난 농민 수가 만주와 일본으로 화전민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하기도 했지. 1923년 관동 대지진.
외우셔야 돼. 이때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는 박열이라는 영화야.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박열이라는 영화. 4번.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항의의식은 소작쟁이로 표출되는데 1930년대 소작쟁이 요구사항은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 인하. 야, 소작권 이동 반대와 소작료 인하는 우리가 무슨 투쟁이야? 경제투쟁이지. 요런 경제투쟁은 몇 년대? 20년대. 경제투쟁, 다른 말로 무슨 투쟁? 생존권 투쟁은 20년. 그럼 30년대는 어떻게 돼요? 정치투쟁, 반제국주의 투쟁. 그래서 토지를 농민에게로, 농민의 토지 소유 실현. 그 다음에 부역동원, 강제동원하는 거 반대. 그 다음에 이제 군수용 물자 수매 반대. 뭐 이런 일본의 그 대륙 침략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이 됩니다. 다시 20년대는 무슨 투쟁이라고요? 경제투쟁. 다른 말로 뭐 생존권 투쟁. 그게 이거고요. 소작권 이동 반대와 소작료 인하. 반면에 30년대는 무슨 투쟁이야? 정치투쟁, 반제국주의 투쟁. 그래서 농민의 토지 소유 실현. 그러니까 토지는 농민에게로 뭐 이런 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역동원 반대라든가 군수용 물자 수매 반대하는 이런 일본 제국주의 수탈 정책에 반대하는 건 몇 년대? 30년대.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제시문 속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9월 초 갑자기 동포들의 여행이 금지되었고 그달 11일부터 대2주가 강행되었다. 18만 한인들은 그로부터 2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까지 채 꾸려주느라 보따리에 든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화시하러 끌려갔다. 얼마나 비참하게 화물 열차에 실려간 거야. 객실에 실려간, 의자에 앉아서 간 게 아니라 화물차에 끌려서 그냥 실려서 간 거라. 곡을 떠나 이국 땅에서 천신만국의 삶을 얼굴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이게 뭐라고요?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게 언제야? 1937년. 어디 있던 사람들이 연해주 있던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한다고? 중화시아로 강제 이주된 거야. 수십만 명이.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중앙아시아 여기 갔다 오셨다고. 근데 그걸 모르지. 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약속 받아온 게 있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홍범도가 1943년에 홍범도 이때 끌려간 거야.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어. 그 유해를 어때요? 우리가 돌려받기로 약속해서 이번에 가져온 건 아니야. 이건 시사성이 있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유해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고.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원래 카자흐스탄이 어디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 소속이었잖아. 그래도 1991년에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쪼개지면서 러시아 되면서 이제 독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누구랑 친하겠어? 북한이랑 친하겠지. 홍범도 고향이 북한이야, 평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홍범도를 어떻게 북한에 유해를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 사실은. 근데 북한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김일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북한 독립운동 김일성 혼자 다 한 거라고 우기잖아. 그러니까 홍범도가 오는 게 부담스럽겠지, 북한 입장에서. 관심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모셔오겠다라고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홍범도 장군 말고 다른 분들의 유해를 어때요? 내부를 모시고 왔단 말이야. 대통령 전용기에 모시고. 그것도 화물칸에 싣고 온 게 아니라 그 같이 사람 타는 데다가 이렇게 딱 정중하게 모시고 왔다고. 뉴스 본 적 없죠? 이런 기레기 소리 듣는 거지. 어제도 기레기 한 마리 탄생했더만 보니까 그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뭐지? 간담회를 하는데 막 말도 중간에 끊으시고 막 이렇게 인상 쓰시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실검 1위, 2위 하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이 KBS 기자야. 기자가 실검 1, 2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임팩트 심하게. 정말 유명해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러면 이게 어디라고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대통령 손병희, 부통령 박영표를 중심으로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었다. 맞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3.1운동 직후에 가장 먼저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그게 어디라고요? 연해주 대한국민의회입니다. 2번 이상설, 이동희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광복군정부가 1914년에 수립되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해조신문이라든가 대동공보 이런 것들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맞죠?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대비하였다. 대조선 국민군단을 그래 어디야? 하와이. 누구야? 1914년에 박용만.
기억나지, 그지? 대한인 국민회를 이승만이 장악하자 안창호는 뭐라고요? 흥사단,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 정답은 4번입니다. 오빠 다 맞았지, 지금까지? 정말 양심적인 우리 태용이 오빠.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저렇게 양심을 확 지키는 오빠. 얼마나 훌륭한 오빠야. 한번 뻥치면 닭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새 오빠 다이어트 하는구나. 그래서 의식적으로 닭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이제 끊었어요? 이제 안 해요, 다이어트? 잠깐 쉬고 있어요? 다이어트도 쉬어야 되는구나, 가끔은. 그렇죠. 19번. 가나 자료에 나타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 개헌안에 처음으로 담긴 내용 중에는 국회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 자, 조심하라 그랬어. 양원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장면 정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야? 대통령 뭐라고요? 직선제. 근데 이승만이 양원제를 하기로 약속해놓고는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나 서로 맞지 않는 조항도 적지 않은데 대통령과 똑같이 직선으로 뽑는 부통령에게 하등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모순이다. 봐봐, 부통령 있잖아. 그럼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뽑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러죠. 언제? 1공화국 때. 제1공화국 때만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 뽑잖아요. 그죠? 근데 부통령 실권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1952년에 뭐라고요? 발췌 개헌이죠. 발췌 개헌 어디서 했어요? 위치? 부산. 잘했어. 부산 정치파동. 따뻘대, 민중자결단 뭐. 이런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겁을 주면서 이걸 뭐야? 부산 정치파동 기억나야 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병한다고 또 영구집권을 꾀한다고 비방해왔다. 그러나 정권 변동 없이 현체제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국가안보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느라고 믿어 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 개헌안에 의하면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구집권이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힌트는 뭘까? 국군을 해외 파병해. 국군 해외 파병. 뭐가 딱 생각나? 베트남 파병이 생각나지. 그럼 베트남 파병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나 헌법을 또 바꾸는데 야당은 영구집권을 꾀한다. 하지만 아직은 뭐야? 4년에 한 번씩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건데 베트남 파병하는 기간 동안에 헌법을 바꾸는 건데 아직은 뭐라고요? 4년에 한 번 뽑는 거죠. 그럼 뭐야? 여전히 무슨 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직선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4년마다 직선제. 이게 뭐야? 1969년에 무슨 개헌이야? 삼선개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가는 1952, 나는 1969야. 가의 개헌안 통과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누가 대통령이 됐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잖아. 6.25 전쟁 중에 함부로 지도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결국 또 이승만이 당선된다 그랬잖아. 가의 개헌안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건 뭐야? 1954년에 뭐야? 4.4 5.입개헌 2차 개헌이지. 틀렸어. 3번 나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3선 개헌이라고 하죠. 6차 개헌, 3선 개헌. 나의 개헌안 통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한다. 이건 뭐라고요? 유신헌법이잖아. 몇 차? 7차 개헌. 유신헌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 20번. 다음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에 경제상을 옳지 않은 것은 통화는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일시적 금리 상승을 허용하며 탄력적인 환율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경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간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 신탁 통치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강력한 기축재정 블라블라블라 특별해서 블라블라 이게 뭐라고요? IMF 양해 각서라는 겁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폐쇄하고 인수합병 퇴출 제도와 바젤 해박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건전성에 감독. 자, 외워야 돼. 20번 이게 뭐라고? 이것도 한번 했어. 지난번에. 이게 뭐라고요? IMF. 우리가 IMF 가서 뭐 하는 거야? 돈 빌려오는 거지. 그럼 돈 빌려준 놈이지. 우리는 채무국이고 얘는 뭐야?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니야. 채권자가 뭐 한다고요? 니네가 우리한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으려면 이러이러하게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이거 지켜라. 우리가 어때? 이걸 지키겠다라고 사인하는 게 IMF 양해각서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997년 말부터 언제까지라고요? 2001년 8월까지지. 2001년 8월달에 우리가 빌린 돈을 다 빚을 다 갚아버리면서 이게 어때요? 더 이상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경제 주권을 회복한 거니까. 자, 그 사이에
김대중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김영삼이 마지막에 똥을 크게 싸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대중 4년 내내 똥만 치우다가 말았다니까. 실업자가 급증했다. 너무 당연하죠. 기업이었다면 망하니까 실업자가 급증하는 거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거 당연하죠. 평생 몸담은 직장이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이거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 사용자들이 잘못한 건데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라고 그러고 이제 잘라버리니까 갈등 증폭되고, 그래서 뭐 한다? 노사정위원회 만든다 그랬잖아. 외워야 돼. 노사정위원회 1998년. 분익부 비익빈 현상 당연히 나타나죠. IMF 때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맞잖아요. 외국인의 자본 투자가 급감한 거. 요 시기는 아니라 그랬잖아. 외국인들은 곧 IMF 직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빼나가긴 했지만 요 시기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한다? 너무 어때요? 값싸게 시장에 나오니까 굉장히 어떻게 한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외국 자본가들이 우리나라 우량 기업을 아주 싸게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지분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외국인 투자들.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의 투자가 급감했다라는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태용 오빠 대단한데?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훌륭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꼭 다 맞아서 닭을 털까지는 뽑아낸다. 오늘은 튀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튀겨서 튀기기 직전 털까지만 뽑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보시죠.